자, 지금 보시면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이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힌트를 드렸을 때 4단 구조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메뉴를 이렇게 만들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메뉴 작업할 때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메뉴를 구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안 되면 나중에 메뉴를 만들거나 뭔가 특정 ASMR 작업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뚝딱뚝딱 못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뭐 뚝딱뚝딱 여러분들 10분 만에 만든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준 거 10분 안에 만들 줄 알아야 돼요. 10분 안에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바깥쪽에 박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div 하나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div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div로 해도 되고 내부로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메뉴를 만들 때는 이제 내부로 많이 감싸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내부의 뜻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뭔가를 가리킬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로 내부 메뉴를 만들 때는 요 내부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단 구조로 만들 거니까 div를 이제 써줄 거고 제일 바깥쪽에 그 다음에 중간쯤에 섹션을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몇 개? 4개죠. 자, 4개 한 다음에 꺽쇠에서 A href 샵 그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아이템 달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 안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배운 거 안에서. 그러니까 태그 배운 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아는 거 안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A로 감싸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싸야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4단 구조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뭐예요? 아니죠. A의 노멀라이즈죠. 자, 여러분들 A의 노멀라이즈 안 하신 분들은 다 틀린 겁니다. 노멀라이즈가 뭐예요? A를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자, 이런 식으로 A를 먼저 평범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잖아요. 자, 내부의 역할이 뭐예요? 얘는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뉴 박스라고 주석을 걸어서 이렇게 써놓을 거고, 자, 그러면 내부한테 텍스트 라인을 줄 건데 그 전에 내부의 자식인 div를 자, 보더를 한번 칠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더 칠해보면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div 보면 div는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내부가 이 메뉴 덩어리들을 가운데로 보내려면 이 div가 뭐가 돼야 된다? 인라인 블럭이 돼야 된다. 글자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인라인 블럭이 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내부도 칠해보면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로 정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div는 이제 메뉴로서의 역할이에요. 메뉴 박스랑 메뉴로서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div는 메뉴로서의 역할인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div 품고 있는 섹션이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한 줄씩 차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섹션을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메뉴 아이템이라고 할 거예요. 아이템. 메뉴 아이템. 자, 그러면 div의 자식인 자, 섹션을 여러분들이 한 줄로 눕히려면 뭐 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자, 왜 제가 인라인으로 안 하고 인라인 블록으로 할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패딩이라든지 마진 또는 높이너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라인 블록으로 주는 겁니다. 인라인으로 하게 되면 패딩 너비 높이 마진이 안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라인 블록을 좋게 되면 섹션이 한 줄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인라인 블록의 성질은 뭐기 때문에 가로 배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게 바로 누구다? A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한테 작업을 해줄 건데, 자, 그 전에 사실 이제 요거 먼저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메뉴 박스가 아니라 메뉴부터 작업을 했어야죠. 자, 얘는 일단 배경색이 뭐예요?
뭐 그레이라 해도 되고 여러분들 뭐라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약간의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들어있다?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을 10픽셀 정도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둥그스름해야 되니까 보더 레디우스도 줘야겠죠? 1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살짝 이렇게 둥그러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로서의 작업은 여기서가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 정도 해준 다음에 자, 이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폰트, 웨이트, 볼드를 줄 거예요. 글씨를 굵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름대로 간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섹션 아트의 패딩을 한 15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메뉴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보이죠? 요거랑 똑같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패딩을 줬기 때문에 패딩을 15픽셀 줘도 20픽셀 줘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패딩을 줬기 때문에 보더 칠해보면 어때요? 이런 식의 구조가 지금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호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색과 글씨의 색상이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버 같은 경우는 뭐 A에다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웬만하면 호버는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라 했죠. 자, 일단은 배경색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블랙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러는 어떻게? 화이트 부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지금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A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죠. 인라인의 특징은 뭐예요? 그쵸? 너비 높이가 최소죠. 그러니까 지금 너비 높이가 최소기 때문에 A아트 호버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섹션 아트 A아트 주지 말고 호버를 그냥 섹션 아트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작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버를 섹션 아트 주지 않고 얘가 마우스가 올려지면 그의 대상인 A가 이제 요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실무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A한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A한테 주지 않고 제가 호버를 최대한 좌측으로 당겼을 때 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나중에 A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A 안에 모든 요소들이 다 디자인이 뒤틀어지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섹션 아이템 호버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A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A를. 저는 A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도 어때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쵸? 인라인 블록을 주나? 그죠? 인라인 블록 하나 원래 인라인이나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패딩을 어디다 줬죠? 그죠? 섹션 아트 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한테 블루 해볼게요. 그러면 섹션은 공간이 어때요? 굉장히 넓죠? 그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패딩을 이 섹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패딩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A한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A한테 주니까 어때요?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도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요것도 지금 감안을 해야 돼요. 제가 섹션한테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자, 너비를 줬어요. 자, 지금 어때요? 너비를 주니까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너비는 어떻게?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패딩은 안쪽 여백이잖아요. 안쪽 여백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부모의 너비가 바뀌니까 A는 어때요? 너비가 최소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섹션의 너비가 바뀌니까 A도 같이 200픽셀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유연한 건가요? 아니죠. 유연한 게 아니에요. 자, 패딩을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뒤틀리는 건데 유연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유연한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부모가 바뀐다고 A까지 바꿔야 된다?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한다. 근데 부모가 바뀌면 A의 너비도 자연스럽게 부모만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어떻게? 얘를 블록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블록으로 주니까 어때요? 부모가 너비가 바뀌어도
A의 너비를 건들지 않아도 어때요? 그 부모의 너비만큼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유연한 코드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코드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바뀌어도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코드가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부모가 100픽셀이어도 자식이 그 너비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너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지금 강사가 너비 줬어요, 안 줬어요? 너비 값 그런 거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너비라든지 높이 그런 거 줄 필요 없다 했죠. 뭐 나중 가서는 메뉴 만들 때 뭐 너비를 주고 높이도 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비 높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패딩만 이용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더만 빼주면 깔끔하게 메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진 넣고 뭐 이것저것 넣고 지저분하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게요. 호버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렇게. 그리고 주석을 걸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무 가서는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개인 작업할 때는 이렇게 주석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디자인을 헷갈려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강사가 이렇게 주석을 걸어서 해당 녀석의 역할이 뭔지를 지금 적어준 거죠. 그리고 강사 코드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내려왔죠. 이게 굉장히 깔끔한 코드예요. 가독성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깔끔하게 코드를 쓰려고 연습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뭐 이게 뭐 위에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밑에 있고, 뒤죽박죽으로 코드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HTML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CSS가 많아질 때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업한 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차적으로 HTML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다.